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찰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시간이 0일 때 작용하게 되면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물체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마찰력이 생기는 순서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힘이 외력이 질량 중심에 가해지게 되면 회전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량 중심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토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병진 운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질량 중심에 외력이 작용해서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체가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찰력은 비로소 뒤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0일 때 병진 운동만 하게 되니까 마찰력이 드디어 뒤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찰력의 방향이 반드시 뒤쪽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0일 때 외력이 작용했는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힘이 외력이 가해졌고요.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고 병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일단은 마찰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힘 나누기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은 당연히 뒤쪽으로 작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뒤쪽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힘은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회전력도 만듭니다. 아직은 시간이 0이라서 마찰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력을 분석하는 방법은 회전역학을 분석하는 방법은 토크는 R 곱하기 F, 토크는 I 알파, A는 R 곱하기 알파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반지름이 큰알이니까 RF, I 알파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R을 곱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R 곱하기 알파는 A니까 요거를 적용시켜서 A라고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속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로 정리해 주시면 최종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르는 물체의 대표적인 관성 모멘트를 적으면 원판은 2분의 1 mr제곱, 속이 찬 구는 5분의 2 mr제곱, 그 다음에 고리는 mr제곱이 되니까 여기다가 r제곱만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쏙 집어넣고요. r제곱만 나눠서 쏙 집어넣고 r제곱만 남아서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1보다 작고요. 아래쪽은 1보다 작고 분모가 여기의 경우는 1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대부분의 경우 F 나누기 M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병진 가속도를 구하고 회전 테두리 가속도죠. 이거 미안합니다. 테두리 가속도 또는 접선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접선 가속도를 구하고 병진 가속도하고 접선 가속도하고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0일 때 이 구르는 물체의 동작은
앞으로 가려고 하면서 회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기는가 하면 회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깁니다. 그래서 얘가 크다. 그러면 이 구르는 물체는 결국 뒤로 움직이는 셈이 되니까 이 물체의 마찰력은 앞쪽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마찰력이 0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배우는 거는 약간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의미가 없어서 요거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사면에서 있는 물체를 설명할 때는 마찰력이 뒤쪽이라고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수업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일단은 힘이 이쪽으로 외력이 이쪽으로 가해졌을 때는 뒤로 회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앞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수업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마찰력의 방향을 구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이 아니라 오픈 카톡방에 이제 마찰력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따져야겠느냐. 마찰력의 방향은 그냥 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당연히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외력이 이쪽일 수도 있고요. 외력이 여기 작용할 수도 있고 외력이 여기 작용할 수도 있고 외력이 여기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다양한 위치에 작용하는 경우 마찰력의 방향을 세세하게 따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이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으로 일단은 풀고 그 방정식에 의해서 마찰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도 마찰력의 방향을 임시로 뒤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잡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현상을 방정식으로 풀 때 F는 MA라고 해서 병진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외력은 직진 운동을 방해하는 직진 운동에 관련된 외력은 힘과 마찰력이니까 힘 빼기 마찰력으로 요 힘을 적어주신 다음에 MA라고 적어주시면 병진 운동이 해석이 됐고요. 자, 회전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현상을 보면은 일단은 외력은 시계 방향 토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도 시계 방향 토크를 만드니까 토크의 방향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전체 토크니까 여기다가 R 곱하기 F 더하기 R 곱하기 F는 I 알파라고 요거와 요거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i가 2분의 mr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R 곱하기 F 더하기 F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M R제곱이 됩니다. R제곱 알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R 곱하기 알파에서 이게 A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MA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 F-F는 MA하고 F 더하기 F는 2분의 1 MA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다 적어주시면 F-F는 MA 그 다음에 F 플러스 F는 2분의 1 MA.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EF는 2분의 3 MA 이렇게 해주시고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3분의 4 힘 나누기 질량이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일단은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빼서 결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EF는 2분의 1 MA가 되고 F는 마이너스 4분의 1 M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의미는 처음 가정한 방향과 임시로 잡은 마찰력의 방향이 틀렸고 마찰력은 앞쪽이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고요. 마찰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대부분의 시험에서 일단 중요한 게 가속도라서 마찰력의 방향을 물어보는 질문은 약간 특이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론을 내리면 마찰력의 방향은 임시로 잡고 방정식을 통해서 풀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